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별로인 인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남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게 제 시누이더라고요. 왜 하필 저에게 가족이 생겨도 그런 가족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희 아빠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놀면 뭐하냐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일하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 요새는 투잡하면 싫어하는 회사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카페에 주말마다 가는 단골이었고요. 건물 관리를 친구분 아들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가 처음 산 건물이라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사시거든요. 대신 세입자들이 아빠 알아보면 불편할까봐 건물에 계신 분들은 아빠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그저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누나 일 도와주고 참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니 당연히 제 얼굴 기억하고 서비스도 주시고 저도 고마우니까 다음에 갈 때는 저도 간식 같은 거 사다 주고 이렇게 저희는 점점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졌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어머니와 배다른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정말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줘서 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으로 유산을 남겼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받은 유산이 없다고 잡아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새엄마는 남편 잃고 돈도 못 벌면서 애 키워야 하는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지켜본 저희 아빠도 남편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저도 어쨌든 지금의 남편이 있기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기에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예물예단 생략하고 저희 둘이서 형편에 맞게 집과 혼수는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연락해서는 자기들이 남편 정말 힘들게 키워서 그냥 보내려니까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같은 내용의 전화를 3-4번 받고 나서야 현금에다 놔라는 얘기구나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가족 되면 불가피하게 계속 봐야 하는데 돈 몇 푼으로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빌라 하나를 저희가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그게 또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반노골적으로 남편이 이제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하냐며 자기 생활은 이제 어떻게 되냐며 계속 한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용돈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니 마지못해 넘어가는 척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둘이 시댁에 안 휘둘리고 살았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시누이 모르게 코로나 핑계로 월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런 얘기는 남편한테 일절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괘씸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껴서 시어머니랑 둘이 잘 먹고 잘 살겠지. 설마 혼자 배에 기름칠하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남편도 주말에는 시누이 가게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았고 대신 저희는 주말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저희 아버지와 커피를 마시거나 남편과 둘이 가서 각자 핸드폰 게임이나 책을 보며 놀다 왔습니다. 저희가 올 때마다 장사가 안 된다며 우거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팔아드리러 왔다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누이 버릇을 잘못 들인 저희 잘못도 있었죠. 시누이는 뻔뻔하게 자기 것도 한 장 결제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무슨 술집 마담도 아니고 그래서 농담인가 했는데 처음에는 4,000원씩 자기 거 결제하더니 어느 순간 10,000원에서 20,000원씩 더 결제하더라고요. 애매하게 저희도 왜 우리 카드로 긁냐고 치사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잠깐만 카페 좀 봐달라고 나가서는 마감 시간 직전까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 알아서 정리하는데 예전이면 남편이 돈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돈도 쓰고 가게도 봐주니까 슬슬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또 쓸데없이 긍정적이어서 한 번씩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 않냐고 하는데 시누이가 남편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심지어는 평일 저녁에도 남편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매장 좀 봐달라고 하고 도망가고 근데 열받는 건 그 급한 일이 열이면 열 전부 다 술 약속이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봐달라고 도망가는 게 몇 달이 지속되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시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뭐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 급한 일이 자주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시다가 저한테 날카롭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손이 사람이 바빠서 가게 좀 봐달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불만이어서 지금 비꼬냐고요. 눈치는 빨라서 요지는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겉으로는 그럴 리가 있냐며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밥 한 번 산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시누이가 부탁 좀 하는 거 가지고 고깝게 여기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훈수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의 갑질 아닌 갑질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누이 스스로 가게 운영하게 냅두라며 자네 때문에 내 딸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난처하겠지만 멀리 봤을 때 모두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능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누이에게서 오는 연락을 무시하고 오랜만에 주말 이틀을 다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디 건방지게 시누이가 연락하는데 무시하냐며 그거 용돈 몇 푼 주는 걸로 지금 시댁 알기를 흑사리 껍데기로 아냐고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우리도 직장 다니는데 퇴근하고 또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불쌍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뿐인 자기 딸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다가 주말에 좀 쉬는 게 그렇게 안이 꼽냐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빠가 깎아준 월세면 충분히 파트타이머 고용해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시누이가 가져가는 게 직장 인월급 이상인데 자기가 혼자 많이 먹으려고 고용한 걸 제가 가엾게 여겨야 하나요? 정말이지 시댁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저라도 집에서 쉬라며 자기가 차라리 돈을 받고 옛날처럼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자존심상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댁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게다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반찬 한 번을 해줬거나 남편한테 보고 싶다고 연락 한 번 안 해놓고 무슨 시짜지를 하겠다고 하는지. 제 얘기를 듣고 아빠도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참을 만큼 참았다며 시누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가게 운영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떠넘기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사장이면 사장답게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시누이도 좀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되려 저희 아빠한테도 얼굴 좀 오래 봤다고 사돈 어른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건방을 떨더라고요. 아빠는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 말 후에 안 할 자신 있냐면서요. 사람이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살면 분명 본인도 언젠가 찔리게 된다고. 그러자 시누이는 알았으니까 장사해야 해서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오라며 아빠를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아빠는 건물관리인을 대동하고 카페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건물주 자격으로 말이죠.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상황 파악이 안 된 듯했지만 아빠는 단호했습니다. 시누이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서 보호도 못 받는 상황이었죠. 아빠가 차분하게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월세 밀린 것도 다 눈 감아주고 가족이라고 다른 상가들 몰래 월세도 깎아줬는데 장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사위, 내 딸 괴롭히는 꼴 못 본다면서 주변에서 나보고 건물주 갑질이라고 할 지언정 더 이상은 여기서 장사하는 꼴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해라면서 허리를 연신구부리며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권리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요. 다시는 저희한테 가게 봐달라고 부탁 안 하고 그리고 월세 깎아주는 대신 시어머니 생활비는 시누이가 부담하는 조건에서 아빠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시 신혼분위기 내며 살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이렇게까지 자기 위해 움직여주시는 분은 오랜만이라면서 감사하다고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